제가 작년에 함부르크 대학의 마지막 연구학기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파시즘이에요. 너무나 놀랐어요. 파시즘과 관련된 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유럽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최근에 번역되죠. 그런데 이 파시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 있었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대체로 1920년대, 30년대죠. 무솔리니, 그 다음에 히틀러,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 형태를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런데 벌써 지금 그러면 어때요? 100년 이상 지났잖아요. 1920년대 상황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요. 그렇죠? 왜 파시즘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짧게만 할게요. 일반적으로 파시즘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공포와 테러를 통한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독재적 지배 형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공포와 테러를 통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그러한 통치 형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파시즘의 정의라면 사실은 굳이 파시즘이라는 개념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아주 강도 높은 폭력적 지배, 반민주적 지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독재 형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쓸까요? 이 파시즘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파시즘의 가장 결정적인 특성은, 파시즘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전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우는 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그러한 국가기구가 뭐겠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그렇죠. 군대죠. 군대는 일종의 인텐시브 코스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회 전체가 파시스트들의 구성원이 모두 파시스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깨버리는, 파괴하는 파시즘이죠. 그것은 우리가 넘어섰죠. 그런데 후기 파시즘은 뭐겠어요? 사회 안에 이 파시즘이 새겨놓은 그러한 파시즘이에요. 우리는 32년 동안 육군 소장들이 총 들고 나와서 지배한 사회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새겨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특히 한국인들의 내면에 새겨놓은 그런 심리적인 문양들, 파시즘의 문양들, 권위주의적 성격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청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말하자면 태도로서의 파시즘, 일상의 파시즘, 우리 속의 파시즘, 이게 전면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사회예요. 제가 독일과 조금만 비교를 할게요. 독일의 경우는 히틀러가 몇 년이나 지배했을까요? 히틀러가 1933년에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몰락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2년밖에 안 돼요. 히틀러의 통치 기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독일의 3배예요, 3배.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란 국가 자체가 히틀러 파시즘을 청산하는 것이 독일의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청산을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과거 청산을 잘한 거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직선제를 얻어냈다고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됐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직선제를 얻어내면 민주주의가 되나요? 32년 동안 저 파시스트들이 한국 사회에 새겨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인의 내면에 새겨놓은 파시스트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파시즘이 해소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체의 세레모니가 없어요. 세레모니, 의식들, 일체의 리투얼, 일체의 의례, 국민의례 이런 거 일체 안 합니다. 이 국민의례라는 게 파시즘 정권의 전형적인 그러한 행태들이에요. 예? 그러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완전히 파시스트로 조련하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의례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어때요? 그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성찰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한 나라 없고요. 아시아에선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고요. 또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존경받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전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은 파시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격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예, 후기 파시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전혀 사회적 의제로 공론장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요. 이것이 교육 정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극복된 적도 없어요. 이제는 한국이 성숙한 그러한 민주사회로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 제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